2020년 부산 사건이고요. 어머니가 딸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딸이 지체장애 2급이고 시각장애 4급이에요. 아, 네. 태어날 때부터 근데 어머니가 이 딸을 46년을 돌봤어요. 46년을 돌보고 재활원을 거의 20년 가까이 다녔는데 매일 데리고 가고 데리고 오고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2015년에 딸이 취업을 합니다. 네. 지체장애 2급, 시각장애 4급인데 취업을 해요. 취업을 했는데 사실 일을 잘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 일을 거의 도맡아 했다고 해요. 어머니가 그래서 우울증에 걸렸어요. 어머니는 자기 삶이 딸한테 묶였구나 이렇게 아마 속으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사는 게 내 삶은 희망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우울증 약을 복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딸이 재활원을 가고 회사에 가고 하면 자기 혼자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집에서. 근데 2020년에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딸이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 장애인 딸이랑 24시간 한 집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거의 이 사리분별이 흐릿해지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 2020년 7월에 어느 날에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게 다 뭐 어머니 말을 전해 듣는 거지만 그러고 있는데 딸이 죽자라고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딸한테 그럼 똑바로 누워라. 차렷 자세로 누워라 라고 시키고 딸을 목을 졸라가지고 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집에 있던 그 수면제랑 우울증 약을 전부 다 먹습니다. 수면제를 다 먹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진 않으세요. 경찰에 잡히죠. 잡히고 이후에 정신과 치료를 수사기관에 이제 잡힌 상태에서 받는데 정확히 그 살인 정황 당시를 기억을 못 하세요. 그리고 이제 법정에 가서 판결을 받게 됐는데 아까 그 할아버지는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이 어머니는 집행유예를 못 받더라고요. 이 어머니는 징역 4년을 선고를 받습니다. 이 어머니 그 전에 전과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때 판결문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부를.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을 주지만 자녀의 생사를 결정할 권리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다. 실형 선고로 속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부분이 좀 눈에 들어왔고 피고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모두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범행 외에 대안이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근데 제가 이 두 부분 판결문을 문장을 읽다 보니까 판사님 입장도 이해는 돼요. 그렇죠. 네, 법조문이 있고 더 힘든 상황에서 아마 간호하는 가족분들도 많으실 텐데 마음이 참 무거워지는 거죠. 네. 이렇게 극진히 막 간호하시던 분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 심리적 상태가 어떻게 좀 얘기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몇 년 전에 저도 유사한 사건에 대한 분석 의뢰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이 심리적인 그 변화는 어떻게 되냐 하면 어느 순간에 정말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무기력이 반복되다 보면 이것을 멈추어 주는 것이 내가 정말 사랑일까라는 혼란스러운 생각으로 변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 많은 게 아까 우리 장강명 작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그 대상자가 이제 촉탁을 하신 거죠. 나를 좀 멈춰달라. 제발 네 손으로 나를 좀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피해자의 어떤 말 한마디로 촉발이 되는 거죠. 근데 이때는 이미 최선이다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와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